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계획의 수립하고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관할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설명했거든요. 자, 관할은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치권. 그죠? 그래서 시군구에서 얘기할 때 시군구는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시다. 그래서 시를 자치시, 구를 무슨 구라고 부른다고요? 자치구.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구를 무슨 구로 부른다고 했습니까? 행정구. 그 다음에 시군구에서 시에는 기초지자체 시인데, 그 시에는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뭐라 불러요? 대도시. 그 다음에 100만 이상이면 특례시. 이를 부르죠. 그죠? 그 다음에 시도에서 얘기하는 시는 광역지자체 시이기 때문에 특별시하고 뭘 말한다? 광역시를 말한다. 그리고 세종하고 제주는요, 특별자치 시도인데, 이거는 기초지자체입니까? 광역지자체입니까? 광역지자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계질서, 시군구 위에 누가 있고요? 시도가 있고, 시도 위에 누가 있더라? 국장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계획은 관할의 발전 방향인데, 자, 그러면 이 발전 방향을 가지고 시험에서 내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요, 요 절차입니다. 절차.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요 절차입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이나 관리계획이나 이런 우리가 계획들이 만들어지는 절차가 거의 유사합니다.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아직 안 배웠는데 지금 기본계획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본계획 배우고 있는데 광역도 배울 거거든요. 광역도시계획도. 그 다음에 기본계획한테 발전 방향을 받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기본계획도 있고요. 계획이 막 무시하게 나옵니다. 공부에서는. 자, 이런 계획이 있는데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런 계획들이 만들어지는 절차가 있거든요. 절차. 요 계획이 만들어진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절차가 기본계획, 광역, 관리, 정비기본계획 등등이 다르겠습니까? 같겠습니까? 달라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까? 질문하면 빨리 답해라. 다시. 자, 이게 다르겠습니까? 같겠습니까? 그죠?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 될까요? 그죠? 다르면 이 계획을 만드는 주체, 행정청은 머리가 터집니다. 그렇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이런 계획 말고도 우리나라는 계획들이 많거든요. 국토종합계획, 그죠? 수도권 정비기본계획, 어마무시한 계획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계획들을 만드는 모든 절차가 다 다르다고 하면 만드는 주체는 머리가 터집힌다고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열무김치를 담그는 방법이나 김장김치를 담그는 방법이나 총각김치를 담그는 방법이 같아야 달라요? 그 다르면 응용도 안 되고요. 그 하는 사람은 머리 터집힌다고요. 그래서 원리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리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원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원리를 배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를 배우면 나머지가 해결되냐면 기본계획을 배우면 나머지는 자동 해결입니다. 예, 그대로 복사다가 갖다 붙이면 되거든요. 기본계획부터 설명드릴 거고 시험은 기본계획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획들은 웬만하면 시험에 내거든요. 이걸 말씀드릴 건데 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계획입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거든요. 기본계획 개념은 이거예요. 어디에서? 관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시군에서 장기적인 뭘 제시한다고요?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시험은 뭐를 출제하냐면요. 이 방향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지가 시험에서 출제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 물어볼 겁니다. 기본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이래가지고 지문을 1, 2, 3, 4, 5를 낼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래 물어보면요. 계획이잖아요, 계획. 계획을 제일 먼저 뭐 한다? 수립한다. 이러면 돼요. 뭐 한다고요? 수립. 뭐 한다고요? 수립. 수립이라는 말이 어려운 말 아니죠? 세운다 이 말입니다. 만든다 이 말입니다. 만들었지. 그럼 뭘 해야 돼? 만들었으면 뭘 해야 될까요? 인정해야 될까요? 만드는 걸 갖다가 니 혼자 알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인정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승인한다 이래 합니다.
끝. 이게 안 돼요. 기본 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시냐면 수립과 승인. 끝.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수립과 승인. 요거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수립과 승인. 다시 한번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수립과 승인. 수립이란 말은 뭔가를 세운다 이 말이고, 승인했다는 것은 만드는 걸 세운 걸 말한다,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인정한다. 이게 수립과 승인입니다. 자, 질문. 자, 수립하는 그 누군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승인하면 승인하는 그 누군가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자, 했던 거 이제 합니다. 집중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시군구가 수립을 했어. 시군구. 그러면 승인하는 누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립과 승인의 양대 구조인데, 이 두 개 기둥이 있는데, 이 양자가 동일한 급이겠습니까? 상하 구조로 가져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수립하는 그 누군가가 있을 거잖아. 그럼 승인하는 그 누군가도 있겠지. 그러면 수립과 승인의 구조에 있어가지고 이 양자의 구조가 대등한 구조겠습니까? 상하 구조로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상하죠. 누가 위에 있고? 그렇지. 승인권자가 위에 있고 수립권자가 아래 있는 구조죠. 승인권자 아래 있잖아. 상하 구조라니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수립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시군구야. 그럼 승인은 누가 해야 돼? 수립을 누가 했냐면 시도가 했어. 그럼 승인을 누가 해야 돼? 끝. 외우는 게 아니라고. 관할만 하면 이게 자동으로 해결되는 건데 이걸 외운다고 이게 따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법은 시도 때문에 공부 못 하겠대. 국정 때문에 못 하겠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행정의 체계이기 때문에 행정의 기본 원리를 알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 행정의 기본 원리가 행정법에 있는 걸 막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누구나 아는 거. 대한민국 국민이면 성인이면 누구나 알는 거. 초딩도 알고 있는 것들. 그죠? 그걸 활용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할이기 때문에 관할의 체계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러니까요. 관할에서의 발전 방향이니까 관할의 발전 방향을 시군구가 만들었잖아. 관할의 발전 방향, 시군구의 발전 방향을 만들었잖아. 수립했잖아. 그러면 지가 만드는 게 맞아?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통제를 받아야 돼? 위에. 누구? 그 방향을 시도가 만들었어. 그죠? 시도가 방향을 만들었다니까? 만드는 것에 불과한 거지. 그럼 제대로 만드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누가? 그렇지. 그럼 국장이 했어, 국장이 만약에. 국장이 뭘 했어. 그러면 누가 할까요? 그죠? 지 스스로죠. 국장 위에 대통령이라면 안 돼. 대통령 바빠. 대통령이 이런 거까지 통제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국장이 하면 이걸 스스로 확정한다. 이런 등등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기본 원리인데 이게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처음에 공부를 잘못하면요. 관할을 모르면 이게 암기의 영역으로 들어와요. 지금 시험 문제거든요. 이게 암기의 영역으로 들어와요. 암기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이런 것들이 한두 개겠습니까? 수백 개겠습니까? 수백 개. 예, 그래서 시험에 가면 다 틀립니다. 다 틀릴 수밖에 없어요. 수백 개를 넣어놓으면 당연히 헷갈릴 거고 원리를 알면 되는데 헷갈리기 시작하는 순간에 내가 시험에 놓은 것만 몰라요. 항상 수험생들은. 그래서 원리를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할게요. 기본계획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수립과 승인. 자 다시 적을게요. 자 천천히. 기본계획은 서울의, 안양의, 부산의 장기 발전 방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뭘 설정한다? 방향만 설정하는 추상적 내용이다. 그런 구속력이 없다. 내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쟁송으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뭐더라? 기본계획입니다. 그죠? 이걸 구체화시켜주는 계획을 무슨 계획으로 불렀어요? 아까 관리계획으로 말씀드렸죠. 그러면 기본계획의 방향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랬을 때 기본계획은 두 개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지. 수립과 승인입니다. 수립과 승인. 그럼 양자는, 수립과 승인의 양자는 대등한 구조로 가져간다? 상하 구조로 가져간다? 상하 구조로 간다. 누가 위에 있고? 그렇지. 승인권자가 위에 있고 수립권자가 아래에 있는 구조를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립합니다.
수립을 하는데, 자, 수립하는 그 누군가가 수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 혼자서, 자, 서울시장이 서울시 기본계획을 서울의 발전 방향을 만듭니다. 자, 지상철에 있는 지하철로 돼 있지 않고 지상에 있는, 그죠? 전철을 처음부터 지하로 내리고 거기에다가 공원 만들고 아파트 짓고 하는 계획들을 만들 때, 어떻게, 그런 계획을 만들 때 혼자서 A4 용지 100장 놔두고 혼자서 끌적끌적거리겠습니까? 어떤 자료는 필요합니까? 그죠? 필요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그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걸 뭐 한다고 이야기한다? 기초조사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한다고요? 기초조사. 별게 아니고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조사 내지는 토지를 청량을 해서 청량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지상철에 있는 전철을 지하로 내린다고 했거든요. 내린다고 했으면 자, 지하로 내렸어. 만약에 내렸어. 그럼 그 위에다가 뭘 해야 될지를 갖다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고 공원을 만들 수도 있고 상가를 지어가지고 그 비용을 뽑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구가 없어. 인구가 막 감소하고 있어. 계속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또 때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게 따라서 내용이 같아지겠습니까?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겠죠. 예를 들자면요. 어떤 관할 지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인구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매년 5만 명의 인구가 순증가를 하고 있어요. 어떤 지역에 조사를 해보니까 인구가 5만 명이 증가하고 있어. 매년. 그러면 여기는 5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주거 용지도 부족할 것이고 기반 시설도 부족할 것이고 하는 등등의 내용들이 나오잖아. 그때 기본계획하고 인구가 5만 명이 순 유출이 돼가지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자, 인구만 해봤습니다. 기초조사를 하니까 어떤 데는 어떤 지역은요, 어떤 관할은 인구가 5만 명이 증가하고 어떤 관할은 5만 명이 감소를 해. 기본계획의 내용이 비슷하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하는 게 뭐더라? 기초조사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인구,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대해서 조사하고 청량하고 하는 것들을 기초조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의무죠. 의무. 끝. 시험 문제입니다. 이 말씀드린 게. 했죠. 기초조사 했잖아. 그럼 뭐 한다? 의견을 듣습니다. 뭐 한다고요? 공포에서 의견 청취는요, 대부분이 두 번 해요. 누구한테 먼저 하냐면 지역 주민들에게 가서 의견을 듣습니다. 지역 주민들. 이게 여론 수렴하는 과정이에요, 여론. 여론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장들은 권한을 누구한테 위임받았어요? 주민들에게. 주권을 누구한테 위임받았어?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안 해주는 거야. 봐봐. 한번 생각해봐봐. 내가 사장이야. 회사 대표야. 내 권한의 일부를 갖다 직원한테 위임해줬어. 월급을 줘. 근데 얘가 내 권한을 위임해줬는데 내가 시킨 일하고 다르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 아니, 직원이 내가 위임을 해줬다니까, 권한을. 요거를 네가 알아서 해. 광고는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했는데 광고를 이상하게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가만히 놔둬야 돼? 잘라 빼야 돼? 그래. 민주주의는요, 아주 쉬워요. 위임입니다, 위임. 그래서 의견을 듣는다니까 물어보는 게 주민들한테. 내가 GTX A 노선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죠? 근데 주민들 90%가 반대하는 거야. 그러면 GTX A 노선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지. 지하철을 갖다 지상철을 갖다 지하로 내린대. 근데 지역 주민들이 99%가 반대하는 거야. 하면 안 되잖아. 그거 안 하잖아. 왜? 다음 선거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라면 주민들이 표를 안 주잖아요.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한테 먼저 의견을 들어요. 그래서 기본계획 할 때는 뭘 든다고 이야기하냐면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의견을 듣냐면 여기 조심해야 되는데 의회한테 가서 의견을 듣습니다. 의회는 시군구에는 무슨 의회가 있냐면 시군구 의회가 있죠. 시도에는 무슨 의회가 있어요? 시도의회가 있습니다. 시도의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도 한 표, 시군구 한 표, 시도의회 한 표, 시군구 의회 한 표, 그 다음에 비례대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행사를 갖다가 할 겁니다. 그래서 뭐 표를 이만큼 받죠? 그죠? 선거해보면. 그래서 의회한테 가서 의견 듣습니다. 자, 이 의회한테 의견 듣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원리로 이제 파악하셔야 되는데, 수립을 하면서 의회한테 의견을 듣잖아요. 그죠? 자, 의견을 듣습니다. 자, 의회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의회입니다. 의회는 어떤 기능이 본질적 기능일까요? 의회의 본질적 기능.
과립, 빨리 얘기해. 의회의 본질적 기능이 뭐야? 의회의 본질적 기능. 응? 의회의 본질적 기능은 입법 기능이 본질이에요. 입법, 법을 만들잖아. 우리가 3권이 분립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 3권. 3권이 뭔데요? 입법, 그 다음에 사법, 그 다음에 행정.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죠. 그죠? 그럼 행정부에서 뭘 합니까? 법을 집행을 한다니까요. 법대로. 그게 법치주의국가예요. 사법부는 뭐냐면 그걸 판단하는 기능이 사법부예요. 판단.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하는 게 뭐예요? 사법부. 이 3권이 뭐대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립.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의회의 본질적 기능은 입법 기능이에요. 입법 기능. 법을 만드는 기능.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요. 주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만드냐면 법률을 만들어요. 법률. 그죠? 그러면 지자체의회한테는 뭐를 위임받아요? 지역 주민들에게 조례라고 하는 권한을 위임받는 겁니다. 뭘 받는다고요? 조례. 조례. 그죠? 자, 여기 나왔으니까 간단하게만 내가 설명드릴게. 요것도 좀 이야기를 해야 돼. 법은요, 규범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규범은 나름대로 위기질서가 있어요. 위기질서. 규범이 위기질서. 위기질서. 자, 제일 위에 뭐가 있어요? 네, 헌법이 있죠. 아래 뭐가 있어요? 헌법 아래?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학교 1학년인가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헌법 아래? 법률이라고 했어요. 법과 법률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법과 법률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그냥 이야기하면 딘딜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냥 막 던져. 막 던지면 내가 처음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막 그것도 틀리나 이런 식으로 쳐다보고 이래 한다, 안 한다? 하긴 하지. 하긴 하는데 돌아서면 나도 잊어먹는다니까. 누가 틀렸는지. 기억을 못 해. 기억을 내가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다니까. 괜히 기억하면 그분이 꿈에 나타나고 그래서 나 싫어. 그러니까 기억 안 할 거니까 걱정을 막 던지라니까요. 법과 법은 같은 말이 다른 말? 응? 다른 말입니다. 왜 다른지 설명드릴게요. 법률 안에 뭐가 있어요? 법률 안에? 그 명령이 있어요, 명령. 두 개로 나눠요. 대통령이 바라면 그걸 대통령령이라 불러요. 각부 장관들이 바라죠. 국토교통부. 그러면 그걸 부령이라 부릅니다. 국토교통부령. 이래 불러요. 명령 안에 뭐가 있어요? 명령 밑에? 조례가 있어요, 조례. 조례.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더라? 규칙이 있습니다. 요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규범 위기 질서입니다. 법률은 헌법에 위반하면 안 돼요. 그걸 심사하는 데가 헌법재판소, 위헌 법률 심사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걸 위헌이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위헌. 위헌. 그 다음에 명령은 헌법과 법률적 가치 위반되면 안 돼요. 그렇겠죠? 헌법을 만들었는데 반헌법적 행위를 하고 반헌법적 법률을 만들면 안 되잖아. 법률이 있는데 하위 규범인 명령이 법률을 위반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조례 규칙입니다. 조례는 누가 만드는 게 조례냐면, 누가 만드는 게 조례예요? 자, 만드는 거 해볼게. 그럼 자, 여기서 다시 할게. 자, 여러분, 헌법은 누가 만듭니까? 헌법 누가 만들어요? 막 던지라니까. 니들은 내가 산다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뭐 물어보면 답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생각하시라는 이야기입니까? 생각해보라.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것들에서 고민해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지. 생각을 하게 되면요, 이야기를 하면 그때 생각이 예습이에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럼 그게 기억이 오래 가. 근데 네가 알아서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기억이 오래 안 가. 헌법 누가 만드는 거예요? 국민이 만드는 게 헌법이에요. 국민이 만드는 거라고, 국민이. 그러죠. 국회가 만드는 거 아이가? 아니다. 국회가 국민들이 헌법 글자를 못 만들잖아. 5천만의 국민들이 그 글자를 만들 수는 없잖아. 그래서 국회에서 글자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국민 투표로 확정하는 거예요. 국민 투표로. 그죠? 그 다음에 법률을 누가 만들어요? 이 국회에서 만드는 게 법률이라니까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만드는 게 법률이에요. 법률. 그래서 법과 법률이 달라요. 법은 요 규범의 총체를 법이라 불러요. 뭐도 법이더라? 다 법이에요. 근데 법률은 법 중에서, 규범 중에서 누가 만든 거? 국회가 만든 법이 뭐더라? 법률이에요.
명령은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말하겠죠. 각 부령은 각부 장관들이 말하죠. 그죠? 대통령령을 우리가 책 읽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시행령이다 이래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부령을 뭐라 그러냐면요. 시행규칙이다 이래 부릅니다. 같은 말입니다.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부령 이렇게. 여러분 지금 몇 페이지 펴놓고 있죠? 37입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7페이지 이거 보시면, 37페이지 보시면, 맨 끝에 뭐가 적혀져 있습니까? 네? 그죠? 아, 맨 끝에 그게 적혀 있는 게 아니고, 봐봐. 적어놨잖아. 책 보는 법이야. 법, 몇 조 몇 항 적혀져 있죠? 그지? 근데 확증 보니까 법, 몇 조 몇 항, 영, 몇 조 이렇게 적혀져 있지. 그지? 그러니까 뭐하고 같이 있다? 법하고 영하고 같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무슨 영을 말하냐면 항상 국토교통부 영이 아니고 무슨 영? 대통령령을 말합니다. 대통령령을 영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참고하시라 이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대통령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고요? 네? 시행령. 됐습니까? 그 다음에 조례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응? 지자체, 의회가 만드는 게 조례예요. 지자체, 의회에서 만들면 뭐라 한다? 조례. 그 다음에 규칙은 누가 만드는 게 규칙인 줄 아십니까? 네? 지자체, 장이 만들죠. 그러면 이걸 뭐라 한다? 규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위기질서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위기질서가 있고 우리 시험이 뭐야? 우리 시험이 명칭이 뭐야? 부동산, 공, 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다. 그게 공법 양이 많다고. 부동산 공, 법률이 아니라니까. 법률이 아니고 부동산 공 뭐야? 법이야, 법. 그죠? 그래서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지자체에 있는 조례 이래 되는 거야. 기재하는 정도죠. 그런데 야하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이게. 야하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아, 진짜 다행스럽죠. 왜 안 나오냐면 이게 전국 단위 시험이거든요. 그죠? 시험을 출제하면 어디서 출제하면 부산도 시험을 치러야 돼. 제주도 시험을 치러야 되거든. 조례가 다르잖아. 그러면 답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못 내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가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까? 그렇죠. 어디까지가 시험 범위가 될 거냐면, 요까지가 시험 범위야, 요까지가. 잘 낸다, 안 낸다? 낸다. 내면 기절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게 킬러 문제예요. 올해 공법이 좀 어려웠거든요.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해드릴 건데, 여기에서 문제가 좀 나왔어요. 원래 내면 안 되거든. 책이 없어, 이거. 법조문에, 법제처에 가서 법조문을 갖다 찾아봐야 돼. 이 문제가 좀 나왔거든. 그래서, 강의하는 저도 틀렸습니다. 깔끔하게. 나는 틀리면 안 되나? 아니, 자기 다 맞췄다고 이야기했는데 다 거짓말이야, 그거. 다 알아. 선수들끼리 그거 다 거짓말하면 안 돼. 틀렸어. 넌 몰라. 규칙을 잘 안 보거든. 봐야 알지.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하는 사람도 외우고 있겠습니까? 책 보고 출제했겠습니까? 그래. 지도 모른다고. 그걸 외우고 있지는 않거든. 그거 많은 걸 외울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책 보고 출제한 거야. 출제를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지도 모르는 걸 출제했으니까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떼치해야 돼요. 잘못된 거야. 근데 그 시험의 제도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뭔 문제 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책에 잘 안 실습니다. 공법 전체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 제가 실어놨어요. 자주 출제되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거는 실었는데 나머지는 안 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 범위. 그래서 헌법법률 명령조례규칙이고 명령을 대통령을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명칭을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하다가 지금 이 말이 나왔냐면요. 수립과 승인을 하면서 나왔는데 의회가 입법 기능이라고 했을 때 요 입법이라는 게 국회는 뭘 만들고 법률을 만들고 지자체 의회는 뭘 만들고요. 조례를 만드는 기능이 본질적 기능이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의회의 본질적 기능은 입법 기능이에요. 입법 기능. 삼권 분립에서 법을 만드는 기능이죠. 그 다음에 무슨 기능이 있을까요? 입법 기능 말고 그 다음 기능. 그 다음 기능이 뭐 있을까? 삼권이 분립만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분립돼가지고 각자 일만 하면 안 되잖아. 상호 뭐 한다고 했습니까? 견제, 균형. 뭘 한다? 견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 기능은 무슨 기능이 있고? 입법 기능. 그 다음 부수적 기능으로서 뭐가 있다? 견제 기능이 있죠. 여러분 그 청문회 같은 거 하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쥐고 있잖아. 그죠? 장관을 임명할 때 장관을 갖다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있긴 있죠. 있긴 있죠. 국회에서 반대하도록 임명하니까. 근데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헌법에 제적은 과반수 찬성을 받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압도적인 다수를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가 찬성을 안 해주면 임명 못 하는 겁니다. 그게 뭐야? 상권이 분립만 돼 있으면 청문회를 하고 인사권을 갖다가 승인을 내주고 동의를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걸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상권이 분립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권을 누가 쥐고 있어? 예산. 행정부에서 공무원도 월급 줘야 되고 예산을 써야 되잖아. 그 예산권을 누가 쥐고 있어? 의회가 쥐고 있다니까요. 통과 안 해주면 안 된다니까. 그죠? 그래서 행정부하고 입법부, 사법부 중에서 행정부하고 입법부는 상호간에 견제 균형을 하면서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의회에서 의견을 듣는데 요걸 이야기하는데 자, 들어봐봐. 서울시장이 서울시 기본계획을 만들잖아. 그때 제일 먼저 뭐해서 조사해가지고 자료를 쫙 모았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의견도 들었어요. 근데 의회한테 이제 자, 지상철을 지하로 내린대. 라고 하는 것에서 의회한테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럼 의회에서 의견을 물어봤으니까 니는 어떻게 생각하노? 이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답변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럼 얘아들이 답변을 해주는데 이 답변할 때 이 기능이 의회에서 서울시장이 만드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의회한테 물어봤을 때 의회에서 의견을 주는 내용이 입법 기능이었습니까? 견제 기능이었습니까? 자, 서울의 지상철을, 전철을, 지상에 있는 전철을 지하로 바꾼대요. 라고 하는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주민들한테도 물어보고 조사도 하고 의회한테 물어본다니까. 그럼 의회한테 물어보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줘, 안 줘? 주겠죠. 그러면 그 의회에서 의견을 주는 게 입법 기능이야, 견제 기능이야? 그렇죠. 견제죠, 견제. 입법이야. 그 법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 내리면 안 돼. 나도 그냥. 반만 내려. 라는 식으로 의견을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의회에서 의견을 주는 기능은요, 전부 다 무슨 기능이더라? 견제 기능이다. 공법에서 앞으로 의회의 의견 청취가 수백 번이 나올 거거든요. 의회의 의견 청취가 수백 번이 나온다고, 수백 번. 이 나오는데, 수백 번은 원리가 다 똑같아요.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자, 할게요. 자, 수립하는 사람이 시군구야. 그러면 어디 의회한테 가서 의견 드려야 돼? 수립하는 사람이 시군구라니까. 그러면 어디 의회한테 가서 의견 드려야 돼? 시군구. 수립하는 사람이 시군구지, 뭐 당연히 시군구한테 가야지. 그럼 시도한테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수립하는 사람이 시도야. 그럼 어디 의회로 가야 돼? 시도의회. 그래서 의회는 앞으로 의회가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의회는 쳐다도 보지 마. 항상 원칙적 권한자가 속한 의회한테 가서 의견 듣는다. 끝. 끝. 그 말면 돼요. 원칙적 권한자가 속한 의회한테 간다니까. 그 원칙적 권한자가 시군구면, 시도면, 그래. 끝. 왜 다라니까요? 그걸 이걸 외우고 있다니까. 무슨 의회. 그래가지고 헷갈린다. 그게 아니고 원리대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수립과 승인에 있어가지고 수립할 때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그 다음 뭐 한다고? 그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수립. 했죠? 이제 수립한 거야. 봐. 자료를 모았지. 주민들한테도 물어봤지. 의회한테 가서 통제도 받았지. 자, 통제받고 의견 듣고 하면서 내용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안 만들어져서 만들어졌지. 자, 이걸 누구한테 던져버린다고? 이걸 누구한테 던진다고? 승인권자한테. 그럼 승인권자 받았잖아. 받았잖아. 그죠? 그러면 승인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수립과 승인의 관계는 무슨 구조로 가져간다고요? 상하구조. 야가 시군구면 누구한테 던지겠어? 시도면 누구한테 던지고? 국장이면 그죠? 지 스스로 확정한다. 그걸 갖다 지 스스로 확정한다. 이래 얘기합니다. 자, 승인권자가 승인을 하려고 한다니까. 도장을 꼭 찍으려고 하는데, 지 마음대로 도장을 막 찍어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승인권자도 승인할 때 통제를 받습니다. 뭐 한다고 이야기하면 협의. 그 다음에 심의를 거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한다고요?
협의심의죠. 뭐 한다고요? 협의심의. 뭐 한다고요? 협의심의. 자, 한번 보세요. 자, 기본 계획은 그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이거든요. 그 방향을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수립했지. 그럼 뭐 해야 돼? 했지. 그죠? 수립하기 전에 뭐 한다고? 기초사하고 의견 청취. 승인하기 전에 마음대로 승인하면 안 되잖아. 잘 모르는 거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그죠? 그걸 뭐 한다고 해야 한다고? 협의. 또 뭐 한다고요? 심의를 거칩니다. 자, 협의부터 설명드릴게요. 협의인데, 자, 해봅시다. 협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협의한다. 협의. 협의가 뭐야? 협의. 그죠? 자, 우리가 협의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댁에 있거든요. 댁에인데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연말에 여행을 가기로 했어. 여행을 유럽으로 가도 되고 동남아로 가도 되고 뭐 북극으로 가도 되고 뭐 상관없어. 여행을 가기로 했어. 자, 그러면 협의란 말을 갖다 우리 할 때 내를 놓고 봤을 때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어느 집단을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를 이루고 사는 인간들은요, 거기에 맞는 용어를 쓰거든요. 협의란 말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 내지는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집에서도 역할이 있고.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거까지, 놀래라. 자, 이거 깜빡이 안 놀래라. 놀랬어. 까먹어서 그런데 뭐한 이야기 할지. 자, 제가 만약에, 어떤 회사의 과장이야. 내가. 그러니까 뭔가를 협의할 거 아닙니까? 협의란 말은 내를 센터로 놓고, 내를 중심에 놓고 봤을 때, 그죠? 내하고 같은 레벨이 있겠지. 그지? 각 부과장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내 위에도 있겠지. 부장이나 회사 대표도 있을 거고. 내 밑에도 있겠지. 대리가 있겠지. 자, 그럼 협의한다.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냥. 뭔가를 협의한다라고 했을 때, 내하고 동급 내지는 윗사람하고 협의하는 겁니까? 아랫사람하고 협의하는 겁니까? 협의란 말은? 그죠? 내하고 동급 내지는 내 위하고 협의한다는 이야기하죠. 내 밑에하고 협의한다는 말은 안 하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아까 저 해외여행을 말씀드렸는데, 해외여행을 가는데, 자, 배우자하고 그러면 뭐 하는데요? 협의하죠. 애들한테는 통보 내지는 의견 청취지. 물론 배우자한테 의견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우자한테 통보 내지는 의견을 듣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집안의 위기 질서가 이제 바뀌어 있을 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배우자한테 협의하는 게 아니고 통보 내지는 의견 청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이런 기본적인 단어들이 나왔을 때 이 단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 번쯤은 곱씹어보고 책을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시험 문제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나온 문제예요.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합니다. 투기 과열 지구는요,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법 조문에 그렇게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OX. 말이 되는 소리. 국장이 시도한테 협의한다고? 틀렸죠. 시도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OX. 그렇죠. 국장이 할 때는 시도한테 뭐 듣고? 그렇죠. 의견 듣고 시도는 마음 된다? 협의해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는 거예요. 이게 법 조문이에요. 그걸 외운다고. 의견정치, 협의에서 문제 나왔어. 다 틀립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헷갈린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거 뭐야? 나 미치는 거야. 이런 것조차도 만약에 암기 영역으로 편입되는 순간에 공법은 기재라는 과목이 아니고 절대로 적목 못 합니다. 절대로 40은 넘기는데 50을 넘길 수는 없어요.
책을 아무리 외워봐라. 절대로 모른다. 책을 외워도요, 시험장에서 시험 치는 날라도 외운 게 헷갈리는 날이에요. 항상. 책을 딸딸딸 외워도 시험장에 가가지고 혈압 맥박이 빨라지는 순간에 시험장에서는 전부 헷갈립니다. 그게 시험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당연하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 이 말이 되는 소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면, 국장하고 시도는 아까 말씀드린 관할에서 첫날 말씀드렸잖아. 무슨 구조로 가야 된다? 상, 하, 구조를 가져가니까 상급기관은 하급기관한테 뭐하고 의견을 듣는 거예요. 야, 서울을, 강남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려는데 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반대!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어. 응, 해놔놓고 다음날 지정해피는 겁니다. 맞잖아. 뭐 들었어? 의견 들었잖아. 의견의 구속력이 없다니까요. 애들이 동남아 실태 일본 가재 해놔놓고 일본에 비행기표를 끊어도 돼, 안 돼? 되잖아. 의견 들었잖아.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의견은 구속력이 없어요. 자, 시도가 투기를 지정하는데 국장과 뭐 한다고요? 협의. 그래서 시도가 서울시장이 강남구를 지정하려고 한 거야. 그 국장이 강남에 살아. 하면 안 되는데 며칠에다 팔아야 돼. 그 협의를 안 해주는 거야. 야가 지금 일주일 있다가 집을 팔아야 돼. 강남에 있는 집을. 투기를 지정하면 힘들어지거든. 그런데 협의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야 지정할 수 없어요. 뭐 지정 못해 이거는. 그 지가 집 팔고 10일 있다가 협의해 주는 거야. 그 협의는 약간의 구속력이 있어요, 이거는. 이게 행정의 위기 질서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라는 게 뭘 해야 되냐면 협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라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책을 읽으면서 오늘 흥분했네. 흥분 첫날부터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는데. 자, 각 제가 왜 이런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법을 공부하다 보면요. 거기에서만 쓰는 그 집단들이 쓰는 용어, 그 집단들이 쓰는 용어를 법률 조문화시킨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의미를 알면 책에 숨겨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냥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말들이 가지고 있는 국어 사전적 의미는 한 개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시험에 넣어놓는데 이래 접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틀리는 건 틀리고요. 맨날 헷갈리는 거는 끝까지 헷갈립니다. 기본의 중요성, 밑에 베이스의 중요성, 이거는 이루 말해도 진짜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합격하고 나면 뭘 해야 되냐면 부동산 공법이 시험용입니까? 시험 끝나고 나서도 아셔야 되는 겁니까? 시험에서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죠? 지금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걸 원리를 알고 하면. 왜냐면 여러분들 실무를 하시다 보면 현장에서 개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6개의 법률, 부동산 공법에 있는 6개의 법률이 끝이겠습니까? 이거보다 10배는 많겠습니까? 10배는 많다니까, 이거보다. 10배는 20배는 많지. 20배는. 알아야 될 것들이. 근데 여기서 원리를 배우면 자격이 되는 거야. 그럼 다른 법을 보더라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공법을 배우는 거야. 그죠? 그래서 상하 위기 질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협의합니다. 이해되셨죠? 고로 해볼게. 자, 한번 봐봐. 시도가 있어. 시도. 그럼 승인 누가 해야 돼? 일반 유투를 타고 가는 거예요. 누가 할까? 국장이 할까, 아이가? 그럼 협의합니다. 협의하러 갈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까요? 그냥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까요? 예를 들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가서 이제 국장이 승인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환경 문제가 덕하니 걸려 있는 거야. 환경 파트는 내 전문 파트가 아니거든. 그럼 물어봐야 돼.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까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면 환경부 장관하고 협의해야 돼요. 만약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면 서울시 지방환경청장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누구하고 갈까요? 국장은? 그게 환경부 장관이죠. 환경부 장관. 환경부 장관. 자, 합니다. 시군에서 만들었어. 즉, 안양시가 만들었어요. 그럼 승인을 누가 해줘야 돼? 경기도에서 해줄 거 아니야. 경기도가 승인하려고 보니까 진짜 환경 문제가 떡하니 걸려있네. 환경 관련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승인하려면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럼 물어봐야 돼. 협의하잖아. 그럼 누구? 환경부 장관하고 협의하겠어요? 경기도 지방환경청장하고 하겠어? 됐죠? 그러니까 국장이 되니까 협의를 누가 하냐면 중앙행정기관의 장하고 하고, 야가 되니까 중앙자를 빼면 돼요. 관련 행정기관의 장. 관련이라는 것은 그 업무가
환경 업무일 수도 있고, 국방 업무일 수도 있고, 노동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잖아. 그럼 그 현안사항별로 우리나라는 각부가 만들어져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 관련 행정기관을 정하고 협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심의가 나왔어요. 심의. 자, 심의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심의는, 각 법별로 공부하면 심의기구가 좀 많아요. 국토계획법은요,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만드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 뭐가 있더라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법에 가면요, 건축위원회가 있어요. 주택법에 가면 주택정책심의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별로 심의가 좀 달라요. 다른데 이거는 뭐 여러분 하다 보면 익혀지는데, 자,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니까 한 명이겠습니까? 여러 명이겠습니까? 여러 명이죠. 여러 명. 여러 명이 모여있는 위원회니까 합의체기구예요. 합의체기구. 그죠? 뭐와 관련된? 도시계획과 관련된 초보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탁회의란 말입니다. 이렇게. 위원회니까. 그죠? 여기에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의견을 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줄여가지고 도계위라고 하거든요. 도계위. 줄여가지고 도계위. 이래 불러요. 자, 이 위원회는요, 두 개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관서에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각 지자체별로 다 있어요. 이걸 무슨 도시계획이라고 하냐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해볼게요. 서울의 종로구에 가면요, 종로구계획위원회. 서울시에 가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안양에 오면요,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 강원도 평창군에 가면 평창군계획위원회.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지자체별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도시계획위원회 부른다고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 다음에 국장에 하면, 국장이 아니고 중앙관서에 있는 뭐겠다고? 중앙도시. 종류는 두 개예요. 크게 보면 종류는 두 개고, 지자체는 각 지자체별로 다 있기 때문에 종류는 많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야한테 뭘 해라? 심의 물어봐라 이 말입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한테 물어봐라. 왜냐면 왜 물어봐야 되냐면, 자, 보세요. 왜 물어봐야 되냐면, 야들이 승인권자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하구조에서 시군감 누가 하고 시도감 누가 한다. 국장.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의사가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문가입니까? 모르는 아들입니까? 모르는 아들이라면 안 된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모르는 분들입니까? 편집에 잘라내는데.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모르죠?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 모른다고. 한 개도 모르는 건 아닌데, 잘 모른다고요. 왜냐면 다른 일도 굉장히 어마무시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전문가한테 물어봐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국장이야, 만약에 승인권자가. 제가, 심의기구가 두 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무슨 중앙관서에 있는 무슨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각 지자체별로 있는 무슨 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럼 국장이 뭔가 승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심의를 거치라고 했거든요. 어디 심의를 갈까? 그렇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가겠네. 그 다음에 도의사 갑니다. 그럼 어디 심의를 갈까? 그렇죠. 경기도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가겠죠. 자, 잘 봐야 돼. 수립과 승인의 구조인데, 수립하기 전에 뭐 한다고 해서? 기초사하고 의견 듣죠. 의견은 몇 번? 2번. 승인하기 전에 뭐 한다고 했어요? 협의하고 심의를 거치죠. 국장이 승인을 하니까 협의 심의를 거치는 라인이 어떤 라인을 타고 올라갑니까? 중앙 라인을 타고 올라간 거야. 야가 승인하니까 중앙 라인을 타는 거야. 근데 야가 승인하잖아. 지자체장이. 그러니까 어떤 라인을 타고 가는 거야? 지방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거야. 그게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을 하면 협의나 심의를 거치는 곳을 따로 물어봐야 돼? 아니면 원래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 어디에서? 행정 조직에서 원래 정해져 있는 거야. 그 조직이 뭐냐면 제일 말단에 누가 있고? 시군구. 그 위에 누가 있고? 시도. 그 위에 누가 있고? 중앙관서. 그거 정해져 있다니까요. 작년에 시험을 놓은 거야. 작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뭐뭐를 함에 있어가지고, 뭐뭐는 이제 영어인데, 뭐뭐뭐를 함에 있어가지고, 그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OX. 이씨. 외웁니다, 이걸. 그런 순간에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진단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권한자가 정해지면 나머지는 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여러분 오늘 약속을 딱 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진도를 착착 씌워나가면서 일하는 거예요. 국장이 나왔죠? 이러면 협의심의는 어떤 라인을 타고 올라갑니까? 라고 물어볼 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중앙라인. 제 수업을, 첫날 수업을 안 듣고 한 1, 2주 있다가 3주차 수업을 듣는데 이야기를 하거든. 무슨 라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중앙라인이란다고. 근데 그걸 안 들은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서 수업을 통해서 그런 기초적인 부분들을 쫙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다음부터 이게 쌓아 올리기가 너무나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에 올리기가 편하거든. 만약에 시도가 한다 그러면 제가 뭘 할까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지방 라인을 이런 거예요. 그럼 그러면 그 부분은 출시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겁니까? 외워야 되는 겁니까? 당연한 거지. 그걸 말라 외워. 그죠? 근데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시험에 출제가 된다. 근데 누구한테는 헷갈릴 삐냐면 암기한 사람은 헷갈린다. 그래서 이게 당연한 영역으로 들어와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국장이니까 어떤 라인을 타고 중앙 라인을 타고 지자체 장이니까 어떤 라인을 탄다? 협의심의를 지방 라인을 탄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할게요.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기본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수립과 승인. 양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요? 상하구조로 가져가죠. 상하구조. 그죠? 누가 위에 있고? 승인권자가 위에 있고 수립권자가 아래에 있는 구조죠. 승인권자가 국장이니까 라인을 타고 가는 게 어떤 라인을 타고 갑니까? 지자체장이니까 지방 라인을 타고 가죠. 보니까, 우리 책을 갖다가 읽으면 여러분들 지금 책 보고 계신데, 보니까 기초사, 공청회, 의회견 정치, 수립, 승인, 협의, 심의를 되는데, 수업을 들어보니까, 혼자 독학할 때 같은 모르겠는데, 수업을 들어보니까, 이게 전부 다 1대1대1의 구조로 다 중요한 겁니까? 중요도가 달라요? 좀 다르죠? 어느 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기본 계획을 배우다 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야죠. 야가 제일 중요하죠. 야가 정해지니까, 봐봐. 야가 정해지니까, 야가 자동 결정이잖아. 정지하면 아니다, 이거. 자, 인터넷 강의 되신 분들은 이러면 정지하면 줄 알고, 뭐 이래가지고, 이래. 수리권자가 정해지면, 의회는 수리권자가 속한 의회, 시군구면, 시군구의회, 시도면, 시도의회, 끝. 수리권자가 정해지면, 승인권자가 자동결정, 상하구조. 승인권자가 정해지니까, 협의나 심의가 자동결정.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누구 목줄을 잡아야 돼? 야의 목줄을 잡아야 돼. 이 급소예요, 급소. 그러니까, 어떨 때요, 요거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거든. 칼을 찔러도 안 죽는 게 있다니까요. 기본계획을 여러분들이 자꾸 죽이려고 그러면, 야를 잡아줘야 돼. 그리고 야를 잡아진 다음에 나머지는 논리구조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걸 한 번 보고 가겠습니까? 수십 번을 보고 시험장 가겠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걸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또 알고 수업 듣기만 들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이걸 갖다가 처음 들을 때도 외우고 줄치고 형광펜 칠하고 또 외우고 줄치고 주특기 이자 묶고 또 외우고 줄치고 주특기 살리고 이자 묶고 그걸 계속 해봐라. 시험장 가면 시험 치는 날은 여러분들이 암기된 게 완벽하게 내 머릿속에 있는 날입니까? 그날은 항상 헷갈린 날입니까? 시험 치는 날은 항상 헷갈린 날입니다. 왜냐하면 혈압과 맥박이 정상이 아니라서 그래요. 심박수 막 이런 것들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치는 데 헷갈려요. 그래서 어떤 걸 맞추냐면요. 당연한 거는 맞추는데 당연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들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걸 당연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뭘 이해하고 원리. 라면의 주재료는 뭐야? 밀가루. 그걸 외워야 돼.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김치의 주재료는 뭐예요? 배추하고 고춧가루죠. 그거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말리아들은 외워야 돼요. 이태리아들도 외워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당연한 영역으로 나한테 포섭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본적인 원리에다가 플러스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그러니까, 한국인이 김치의 주 재료를 외우는 거로는 가지 말자, 이거지. 그죠? 그러려고 그러면,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도 대회 가면서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늘 배운 게 제일 중요한 거. 수립생인 아니다. 수립생인 뭐 중요하노? 수립생인은 나중에 툭 건드리면 다 녹게 되는데, 관할의 의미예요. 관할의 위기질서. 그걸 가지고 다 활용하는 겁니다. 관할의 의미를 딱 알고 보시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봅시다. 자, 다시 합니다. 요 집에 가야 돼. 자, 다시 한번 써볼게, 천천히. 기본 계획이 뭐라고요? 어디의? 관할, 지역 안에서의 뭘 지시한다? 장기적인 발전, 뭘 지시한다? 방향을 지시합니다. 자, 근데 기본 계획은 어떻게 기본 계획이 만들어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개의 기둥만 딱 세워놓으면 돼. 뭐하고? 그렇지. 천천히. 수립과 승인. 수립하기 전에 네 마음대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하고? 기초사 하는 거야. 그 다음 뭐하고요? 의견 듣겠죠. 의견은 항상 몇 번 들어야 돼? 2번. 지역 주민들로부터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로부터 한 번 듣고. 의회는 무슨 기능이라고요? 그죠? 입법 기능이 아니고 의회는 무슨 기능? 견제 기능. 그죠? 누가 속하는 의회? 수립권자가 속하는 의회 돼요. 했지? 그럼 누구한테 이제 그걸 던지는 거야? 승인권자한테. 승인권자 받았지? 받았으면 뭐 해야 돼? 물어봐야 되지. 협의하고 또 뭐 한다? 심의를 거친다고 합니다. 승인권자가 국장이면 협의심의는 어떤 라인을 타고 올라가고 중앙. 도의사면 어떤 라인 탄다? 지방 라인 타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네? 수립이죠. 야의 목줄을 지면 된다니까요. 그럼 기본 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누가 수립하느냐라고 했을 때 기본 계획은 어디의 발전 방향입니까? 관할의 발전 방향이죠. 들어갑니다. 서울의 장기 발전 방향을 누가 만들어야 돼? 서울의 장기 발전 방향을 누가 만들어야 돼? 서울시장. 부산의 장기 발전 방향을 누가 만들고? 부산시장. 세종의 장기 발전 방향은 누가 만들고? 제주의 장기 발전 방향은 누가 만들고? 안양의 장기 발전 방향은 누가 만들고? 강원도 정선의 장기 발전 방향은 누가 만들고? 이 수립권자예요. 누구? 관할, 지자체, 장애요. 특광시장 구수. 그러니까 누구는 빼냐면요. 수업할 때 특별자치 시도는 약속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약속인데 앞으로 특별자치 시도가 나오잖아. 그러면 누가 있을 때도 당연히 있고 시도가 있을 때도 당연히 있다 없다? 있고 누가 있을 때도 시, 군구가 있을 때도 당연히 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자치 시도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제 수업에는 안 씁니다. 특별시도는 그냥 뭐로 생각하시면 투명인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든지 다 있다. 이해됐습니까? 왜냐면 자 세종 구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시군구이라는데 그럼 세종은 어떻게 해야 돼? 세종시장이 해야 되겠죠? 시도. 세종은 시도에 속해 안 속해? 속하죠. 그러니까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권한을 다 가지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특별시도는 앞으로 제 수업은 오늘 이후부터는 줄도 안 치고요. 특별자치 시도가 나오면 그냥 뭐로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투명인간. 그래서 제 요약집이나 어떤 책에는요. 특별자치 시도는 아예 안 씁니다. 저는. 그냥 특광시군 이로 끝내봅니다. 아니면 시군구 이렇게 끝내봅니다. 특별시도는 안 씁니다. 그래서 책에는 제가 기본서는 실어놨거든요. 건축업권자가 누구냐면요. 건축업권자가 법조문에 시군구 또는 특별자치시도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 요약집에 가보면 특별자치시도가 빠집니다. 그 저는 다 뺍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것도 저하고 약속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립권자가 누가 된다고요? 특광시장 군수가 됩니다. 여러분 특광시장 군수니까 특광시장 군수니까 의회는 어디 의회로 갈까요? 특광시 군의회가 되겠네. 특광시 군의회가 되겠네. 그죠? 어머니 의지가 없잖아. 자, 시장 군수가 만들었어. 시장 군수가 기본 계획을 만들었어. 그럼 승인을 누가 해야 될까요? 에? 누가 해야 돼? 시장 군수가 만들었다니까. 그럼 승인을 누가 해야 돼? 시도이라면 안 돼. 물어보는 그대로 답변해야 돼. 시장 군수라면 누구요? 도지사. 구가 나오면 시도. 안 나왔잖아. 도지사. 특광이 만들었지. 그럼 누가 승인해야 돼?
누가 해야 돼? 국장. 이 10년 전에 했어요. 근데 법을 10년 전에 개정했어요. 개정해가지고 특별시나 광역시 정도 되면 이제는 충분히 자치권을 가질 만도 하고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본계획을 서울시장이 만들어가지고 옛날에는 국장 통제를 받았거든요, 실제로. 근데 10년 전에 법을 개정했어요. 개정해가지고 지금은 그죠? 너 스스로가 뭐해라? 확정할 수 있어요. 대신에 확정을 하면서 뭐는 거쳐라? 협의나 심의 절차는 거쳐라. 그래서 스스로 확정 단계로 갑니다. 근데 보니까 기본계획에 승인 내지는 확정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니까. 한마디로. 승인 내지는 확정하는 사람을, 승인이 확정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하니까. 그러니까 수립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하면 누구예요? 특광시험군수. 승인 내지는 확정하는 사람을 한마디로 하니까 누구예요? 시도 아이가, 시도. 누구는 안 나오네? 국장은 안 나오네. 그러니까 협의심의를 어떤 라인을 타고 올라간다? 지방 라인을 탄다. 특광이 할 때도요, 관계 행정위원회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의 심의를 받겠죠. 도지사가 할 때도, 승인할 때도 관계 행정위원회장과 협의하고 어디? 지방도시의 심의를 받겠죠.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이 만들어집니다. 끝! 이게 다예요. 자, 만들었지? 기본을 만들었지? 승인권자 확정했어. 손에 쥐고 있어야 돼? 보내줘야 돼? 자, 기본계획을 승인 내지는 확정을 했잖아. 이걸 손에 쥐고 있어야 돼? 보내줘야 돼? 누구한테? 그렇지. 수리권자에게. 보내준다. 이걸 좀 고급지게 보내면 송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받았지. 집에 가져가야 돼? 보여줘야 돼? 그렇지. 우리한테. 그죠? 그래서 이걸 뭐 한다? 공고하고 여러분들에게 열람을 시키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절차입니다. 다 끝! 이해됐습니까? 네. 자, 한번 내볼까? 지우기 아까운데. 자, 다시 할게요. 오늘 요거 제대로 딱 알고 가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걸 알고 가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다 써먹을 겁니다. 활용을 앞으로 다 할 거거든요. 자, 기본계획은 천천히, 개념이 중요합니다. 개념이. 어디에 써? 관할, 지역 안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단기간 아니네요. 방향을 만듭니다. 자, 기본계획이 천천히 합시다. 기본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수립과 승인입니다. 어떻게 만든다고요? 수립과 승인. 천천히. 수립은 뭔가를 세운다는 이야기고 승인은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양자는 어떤 관계를 가져간다? 상하구조.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다? 수립하기 전에 첫 단추는 어디서 끼워져요?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뒷조사에 자료를 모아잖아. 그 다음 뭐 해야 돼? 의견을 몇 번 들어야 돼? 더 봐. 누구한테? 지역 주민들에게. 방법은? 그렇지.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견 들었지? 누구한테 의견 듣고요? 의회. 무슨 기능? 먼저 기능? 그렇죠. 견제 내지는 통제 기능이 있겠죠. 그러니까 야가 속한 의회가 돼야 돼요. 했지? 그럼 누구한테 공을 던진다? 승인권자. 하기 전에 뭐하고? 하고 뭐하고?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립권자가 정해지면 의회가 자동결정, 수립권자가 정해지면 승인권자 자동결정, 승인권자 정해지면 협의심의는 또 자동결정. 그거로 목줄을 어디에 져야 된다? 수립권자의 목줄을 딱 지어야 돼요. 자, 기본계획은 어디의 발전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관할. 그죠? 그래서 수립은 누가 하냐면 관할의 발전 방향이니까 기본계획의 수립은 누가 된다? 관할 지자체 장이 해야 돼요. 서울은 서울시장, 부산은, 안양은, 강원도 평창은. 여기 누가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까? 특별자치시도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시장군수가 만드는 기본계획의 승인은 누가 합니까? 그렇지, 도지사. 특광이 만드는, 특광 내지는 특별자치시도가 만드는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옛날에 승인을 누가 했다? 국장이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걸 바꿔놨다고 했죠. 누구로? 스스로 확정입니다.
보니까 승인 내지는 스스로 확증하는 걸 보니까 한마디로 누구더라? 시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협의 심의는 어떤 라인을 타고 올라가야 된다? 지방 라인을. 그래서 관계 협의를 누가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관 협의하고. 심의는 어디 심의를 받아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시면 됩니다. 했죠? 승인했지? 그럼 누구한테 공을 던져버려? 수리권자에게. 받았지? 가져갑니까? 보여줍니까? 보여주죠. 공고하고 열람하면 됩니다. 끝. 다요. 이런 기본계획은 어디에서 만드는 거라고요? 이런 기본계획을 어디서 만드는 거라고요? 관할에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관할의 발전 방향을 만드는데 원칙적 범위는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 여기서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만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서울에 관악산이 있습니다. 관악산은요, 서울하고 그죠? 관악구하고 안양, 과천이 걸쳐 있거든요. 근데 관악산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만약에 서울 시민을 위한 그죠? 여가, 휴식, 그죠? 재충전 이런 공간으로 관악산을 갖다가 앞으로 발전시키고 싶어. 그죠? 그러면 서울 관할에 포함되어 있는 관악산을 요만큼을 갖다 잘라내야 되겠습니까? 관악산을 전부 다 넣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수립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기본계획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만들어야 되겠죠. 관할의 발전 방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관할의 발전 방향이 있으면 그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성장판을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계획 원칙적으로 수립이 의무다 재량이다? 의무예요, 의무. 기본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재량인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안 만들어도 되냐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가 있냐면 중요하니까 생략하겠습니까? 경미하니까 생략하겠습니까? 경미하니까 우리나라 관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때 그때는 생략할 수 있어요. 자, 어떤 게 생략하냐면요. 첫 번째,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입니까? 수도권이죠. 인구의 절반이 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요 90%가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야 돼요. 수도권 다음으로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광역시죠.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군으로서 인구가 10만 이하라고 하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죠. 그러면 그것은 기본계획을 안 만들어도 돼요. 생략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할게. 자, 기본계획은 만들어야 한다, 만들 수 있다. 만들어야 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첫 번째, 어디에 속하지 않고?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수도권 다음으로 중요한데 어디? 광역시하고 동서남북의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는 얼마? 10만 이하. 이 세 가지를 동시 충족하면 돼요. 그게 어딘데라고 하니까 자 들어갑니다. 강원도 평창군 기본계획으로 할게요. 평창군 기본계획, 강원도 평창군 기본계획.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되느냐 만들 수 있느냐. 자, 평창은 수도권입니까? 동서남북이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합니까? 인구는 10만이 안 되죠. 그럼 평창군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고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립과 승인 요 구조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서 내용을 가지고 그죠? 이런 내용들을 봤는데 자 좀 쉬었다가 책에 이제 어떻게 표현됐는지 한번 보고 또 여러분들하고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쉴까요? 예.